예, 석송득입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이음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통,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정책 기획, 미래 트렌드. 닥치는 대로 뽀개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이음이 함께하는 실전 갈등 관리 교실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은 소통과 미래, 비례 일자리와 일의 구조편입니다. 지난 11번째 시간 4차 산업혁명을 다루면서 일자리에 대한 걱정 많이 늘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자리가 각광받게 될 것이고 어떤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이며 그런 일자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소통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부분도 함께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12번째 시간에서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각광받을 8가지 일자리를 먼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는 상관없이 의식주와 관련된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일자리를 많이 생산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서빙 로봇이라든지 주방에 음식을 만드는 로봇 같은 것도 생겨나면서 그 일자리의 숫자가 어느 만큼 위축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먹고 사는 문제, 먹는 것과 관련돼서는 일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혼자 이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이 로봇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의 이기들의 도움들을 받는 시대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매출, 전체적인 소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벌 신사로 지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점점 더 옷의 가짓수가 늘어나고요. 장롱 안에 옷이 잔뜩 걸려있는데도 그걸 쳐다보면서 입을 옷이 없어 라고 하면서 옷을 새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앞으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잘 돌아갈 것이다. 또 주택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각광받는 산업이 될 것인데 인구가 점점 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는데 앞으로 집을 계속 짓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먹고 살만해지게 되면 이제는 공동주택 안에서 성냥갑처럼 개성 없이 사는 것보다는 나의 개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집들을 작게라도 내가 직접 지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들을 많이 갖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일정 이상의 소비력을 가져가면서 일자리를 계속 제공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새롭게 말씀드릴 부분들은 우선은 편할 편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편해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를테면 안마의자 같은 게 급속히 보급됐던 것, 이런 것들도 이 편할 편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미용용품이라든지 목욕용품이라든지 등등 상당수가 새로운 트렌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로봇, 휴먼 로봇 같은 경우도 사람을 편하게 하는 쪽으로 보급이 될 텐데 일론 머스크 말에 의하면 자동차 숫자보다도 더 많아질 것이다. 집집마다 한 대씩 이런 로봇이 도입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산업도 앞으로 계속 활성화되게 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즐기는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들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걸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소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그리고 배우는 일에 돈을 쓰는 경향도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고령 인구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뭔가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일들도 적지 않게 일어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위로할 위입니다. 위로해주는 사업, 치유해주는 사업,
특히 몸보다는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업 쪽에서 상당히 산업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신에 이런 산업들은 각광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챗GPT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조업은 물론이거니와 서비스업 그리고 사무직이나 전문직까지도 일자리 위협을 받게 되는데 심지어 의사와 변호사가 없어진다. 특히 챗GPT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변호사들이 하는 일들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요즘 이제 급격히 더 많아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온 건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계나 AI가 하지 못하는 게 무엇일까? 어떤 부분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보장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욕구를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역량이고 그것 이전에 알아차리는 능력, 즉 공감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는 부가 결정될 것이다. 공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부가 쌓이게 될 것이고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부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을 잘 살피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알아차리고 근데 이것을 그냥 집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공감 능력들이 모든 직업에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위기를 넘기 위해서 우리가 키워야 될 역량이 있다면 공감 능력을 키우면 먹고 사는 문제에 좀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인생 공식 아직도 유효할까?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인생 공식은 이렇습니다. 말 잘 듣는 어른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아이. 어른처럼 행동하고 어른처럼 사고하면 아이고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암기력이 좋아서 기억력 달인으로 통하면 대체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죠.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질 확률이 훨씬 높아졌던 게 지금까지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사회화 속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된 직업을 갖게 되면 기득권에 편입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돈으로 일정 이상의 욕구를 해소하면서 살다가 정년까지 일을 하다가 그리고 자식들 효도받다가 죽는 세상.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나 평균 수명이 아주 짧았을 때가 있었죠. 정년도 못 채우던 시절이. 그러니까 이렇게만 살면 아무 문제가 없고 설사 내가 좀 오래 살아서 정년을 마치고 한 10년 더 산다고 해도 그때까지는 우리 자식들이 유산 문제도 있고 워낙 우리나라가 또 효도에 대한 이런 기본 바탕이 잘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뭐 설마 내 노후를 해결 못 해줄까? 이러던 세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맞느냐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자, 어디까지 확실히 인정하시느냐 하면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정된 직업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고 안정된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중산층으로 편입되는 거 아니더라. 그리고 정년까지 보장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를 죽을 때까지 케어해 준다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99% 모두 동의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믿음이 깨지지 않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앞에 것들이죠. 말 잘 듣는 어른아이로 기억력의 달인이 돼서 사회화 속에 좋은 대학을 가는 것까지 이것은 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으로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럼 기억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감이다. 공감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다 한 가지만 더 보탠다고 하면 창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제공되던 것 말고 뭔가 지속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것을 제공해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창의력이다.
그래서 미래 일자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꼽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사람을 이해하는 것, 공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것에 접근해서 그들의 개별적이고도 아주 독특한 그런 욕구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이런 역량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내일의 먹거리는 공감과 창의다. 그런데 이 공감에도 소통이 도구로 사용되고 창의도 그 도구로 사용된다. 공감의 도구가 되는 것은 알겠는데 왜 소통이 창의의 도구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음 편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